안녕하십니까.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기와 좌편향 역사가 공생관계로서 우파의 노장화와 문화폭망을 주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우파 문화가 소외되고 있으며 좌편향 역사가 무제한 허락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좌파 독재를 겪으면서 박정희 체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몰랐던 그 시대의 부정적 디테일을 알게 됐습니다. 개표조작 문개기의 경우에서도 그렇게 당선된 집권 여당의 국회 행보에서도 그 뿌리는 많은 젊은 애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군사 독재 때 나온 문제와 연결이 있어 보입니다. 좌파 독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틀이 깨지지 않은 경우는 대학에서 새로운 인문학 교양으로서 역사를 배우지 않은 고령의 저학력층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의 세계인데 신화적 세계로라도 나날이 박정희의 아이콘의 외연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 신화로서 단군, 고주먼, 석타르 등의 시족 신화가 있습니다. 족장 중심의 시족 신분 사회자의 지속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는 초시간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한국 신화 속에서 족장 신화로서 박정희를 차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현대적 의미의 모든 역사 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시대적입니다. 책이 출간될 당시에 저자의 판단과 그 시대상의 한계로 시대를 넘어서는 책이 아주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기는 제 시각에서는 94년쯤 나온 45년생 부산 경남 출신의 언론인이 쓴 것이 책의 본문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지도자 중심의 왕권제 역사는 노정층의 위로를 주지만 뒤집어 말해서 우파 역사 기억에 우파 일반 국민을 배제하여 좌익 문화 권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그 전기를 보면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시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어요.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기가 나올 무렵에는 반공문화체제가 강고했습니다. 강준만의 인물과 사상과 김어준의 딴지일보, 오연의 오마이뉴스가 반공문화체제의 전복에 힘을 합쳤습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세 인물 중에서 김어준이 막 엄청난 문화 파워를 구사하고 있고 나머지 둘도 조갑재 기자의 파워는 능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좌파가 권력 집중하기 쉽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이나 그 기타 좌파들 움직임은 군사 독재의 기억을 대항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이렇게 환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87년에 월북문인 해금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영삼 시대 이후에도 사회과학 책들이 상당히 개방됐습니다. 1994년 이전에 반공 이론서 필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우파는 노장화가 되고 시대적으로 낡아가는 반공 이론서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해도 진리가 비천한 신분에 나온다는 것을 새로운 인문학 지식 섭취를 거부하는 노장층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파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쥐지 못하니까, 일반, 소시민층에서 새로운 진리가 나온다는 그런 거를 믿지 않는 대중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또 우파가 관심을 가지려면 진리 권력 이런 강조를 해야 됩니다. 군사정권이 삼권분립을 파괴했다고 비판하는 쪽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이 법의 도구화로 권력 안보를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법의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이 비정상적 방식과 정치 방향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게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방향성은 다르겠죠. 게다가 많은 일반 국민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개표 조작도 하고 게다가 문개기까지 해? 그렇다면은 과거의 민주화란 판단은 단순히 시족 중심의 판단이 아닌가?
조선 붕당 정치의 노론 시대로 말할 때 노론의 족보하게 다름없지 않은가? 그걸 우리가 왜 배워? 모든 역사는 현재사입니다. 이 상황은 과거 역사 기록을 재해석하는 상황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기와 오연호, 김어준, 강준만의 공생관계로서 존재하는 모든 문화 틀이 감춰지는 게 많습니다. 순결한 민주화 세력과 부정한 군사 권력 독재 세력으로 그 기억을 그렇게 세팅하고 나머지 걸 다 배제하고 특히 우파 일반 국민의 기억을 배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파 권력, 문화 권력을 나날이 축소시키겠다. 개표 주자 하는 쪽하고 문계기 파벌이 그렇게 담합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정의 파괴는 표면상 영남 반공층을 띄워주는 이미지이지만 우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단위에서 민주화란 정말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을 소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점에서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봤냐,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봤냐 이게 아니라 오늘의 시점에서 민주화란 정말 무엇이냐, 오늘의 시점에서 민주화란 정말 무엇이냐, 오늘의 시점에서 할아버지 70대들이 20대 시점 말고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 그 질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년층도 중요합니다. 장년 저항력층도 중요합니다. 장년 저항력층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고 그 바깥은 없다. 이건 문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인물로서 정도령 신앙 팔기로는 새로운 대권주자를 옹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의 판단으로 두 번 다시 김무성이 선택한 정치인이 대권 획득을 할 수 없다고 거의 봅니다. 문재인 일당 체제에서 선거란 형식으로 꼽혀진 레이스에서 문재양이 뽑은 사람의 페이스메이커로 꼽혀지는 페이스메이커를 낙점받기 위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문재양이 꼽은 사람의 위협이 된다면은 그럼 개표 조작 들어가겠죠. 이미 개표 조작으로 잘 났지 않습니까? 노론 독재의 기본 공식은 지배귀족의 시점으로 전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이 딱 나오죠. 그 시대가 자기 마을의 인식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정세대 정력층만 기억하고 있는 박정희 신화를 세우고 그에 기반하여 좌평향으로 도배된 문화 질서에 젊은 세대들을 세팅시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좌파 지식은 빼놓고는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조갑재 기자가 70대 중심으로 70대만을 위로하니까 70대 이하의 모든 층에서는 오직 좌파만이 젊은이들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지 마라. 젊은 층은 미래통합당 와도 꼭 이상한 애들만 오잖아요. 젊은 세대들. 좌파 아부만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젊은이들 독점해야 된다. 우파 젊은이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노인 세대의 과거는 좋았지 하는 형태 기반된 생각은 현재의 문제인 민주화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파묻습니다. 우파는 1987년 이후 반복해온 대권주자 중심의 세력 집합 방식으로는 세력화를 모으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파가 초라해졌습니다. 개표제약에 패배해가지고 꼬락서니가 아예 초라해졌습니다. 누가 한마디로 초라한 몰골에 줄 서겠습니까? 애정이 있어서 줄 서는데 아직도 미래통합당 하는 거 보면은 백석 쪽으로 팍 쪼그러들었는데도 옛날 기제 못 버렸어요. 생각을 안 바꿔. 그리고 익숙한 거 벗어나자 하면서 계속 벗어나는 게 오히려 익숙한 거예요. 일반 우파에서는. 지난 30년간 똑같은 신종교 무당신앙 팔아먹는 한파벌이 똑같이 나눠선 공통의 꼭지점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새로 지긋지긋하지?
70대 이상은 젊은 날의 추억이라 기쁘지만 그 아래 세대들은 전혀 공감이 되지 못합니다. 젊은 층을 접하는 것은 좌익만이 됩니다. 민경욱 의원, 이원주 의원은 개표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조작은 각 주체 간의 동등한 권리를 배제한다는 의혹입니다. 특정한 C족 사람들만 세운다는 겁니다. 개표조작 몽개기 세력도 특정한 C족만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가치관이죠. 정규재 씨의 그와 동조하는 일간 베스트 정치 게시판 유저들은 문재안과 조갑재 기자와 혈안을 공유하는 이들이 먼저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표 조작은 국민의 기본권 인식 자체도 정치권에서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받은 정치인은 모두 국민입니다. 노골적으로 자기 파벌만 세운다는 거는 노골적으로 자기 파벌이 아닌 사람들 가야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탄핵 당한 박근혜도 국민입니다. 조선시대 정적은 원래 그래. 정적에겐 인권이 없었어. 조선시대의 노론 독재 역사책 안 봤나? 백 없는 귀족은 원래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백이 없으니까 김무성이란 백이 없는 귀족은 그렇게 망해도 돼. 백이 없는 귀족이 망해도 되는 게 민주화야. 이겁니까? 아무리 시적 사회 습관으로 넘어가려 해도 민주주의 미달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르는 역설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화야? 이게 민주화야?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당연히 재해석해야죠.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하는 게 정치적인 해석학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파 사회에서는. 이것에 이 문제 쟁론화 없이 개표주장 문제의 대중화는 어렵습니다. 이게 민주화야? 이거 중요합니다. 조갑재 기자의 소시는 개표주장 문제를 덮는 위주입니다. 문화 지형도에서 좌파 담론과 법정의 전개는 공생관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